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화요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상경주, 새해 첫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여기 썸네일에서 보이듯이 세계일보배인데, 1, 2, 3, 4, 5번 게이트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주에 경마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 여건이에요. 그래서 썸네일을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달았는데, 어쨌든 세계일보에 출전하는 말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경매가 펼쳐지고 있어요. 호주에서 경매가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 매직 밀리언 경매이고, 이번에 펼쳐지는 경매는 잉글리스 경매예요. 이 중에서 또 한국 마주분이 또 한 마리를 사셨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74번 저스티파이 자마이고 16만 불, 낙찰자는 박남성 마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직 밀리언에서 샀던 말들은 그 20만 불이 넘었던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암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리고 나머지, 물론 순말도 2마리를 사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산 순말들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말이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이 말들을 만나게 돼요. 이 말이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빡 뛰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등성마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만큼 키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당세 때, 딱 갓 태어났을 때, 1세와 2세 때, 3세 때, 이때 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당세 때 딱 태어났을 때가 거의 그 말이 가지고 있을 키의 한 7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0%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등성마루를 감안한다면은 요만큼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 전형적인 저스티파이의 상체에, 그리고 이때까지 출품됐던 호주의 저스티파이 자마들과는 다르게 엉덩이 라인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발목도 정상이고, 캐논보는 평범하고 무난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우지? 보행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상당히 커요. 특히 뒷다리 이 높이를 감안한다면 키는 한참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옆에 끌고 가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말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의 지세, 그리고 상체, 그리고 후면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혈통을 떠나서 마체만 놓고 본다면 마체에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또 16만 불에 사오셨어요. 혈통표도 나름 괜찮습니다. 혈통도 양호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 16만 불, 이번에 거의 박남성 마주께서 거의 100만 불 가까이 말을 사셨죠. 100만 불 정도의 말을 사셨는데, 다들 좀 잘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요렇게, 그리고 조영학 회장님이랑 한국 마주분들도 두두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들도 좀 응원하는 마음이 크고, 오늘 그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거죠. 세계일보의 대상경주입니다. 사실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제가 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가 그 토요일 날 1, 2경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주 생산자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생산자들한테. 어차피 요즘은 생산자들도 배팅을 합니다. 저걸로. 그걸 뭐라고 했죠? 더비온으로.
그 배팅을 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건 로또 경마다 생각하고 삼쌍승을 사라고. 그래서 경마가 끝나고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고맙다고. 총 7,600배였어요. 21개 경주가 12개가 그렇게 끝났어요. 절반 이상이죠. 거의 60%죠. 삼상을 하루에 한두 개 맞추기도 힘든데 12번은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물론 배당이 좋았던 경주도 있고 배당이 좀 떨어졌던 경주도 있긴 하지만, 근데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로가 미쳤으니까는 그냥 1, 2, 3, 4, 5 삼상을 샀어요. 이거 분석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는데 그렇게는 말을 못하죠. 그래도 이 내측이 유리하고 이게 선행을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요게 그래도 입상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꼭 뭐가 고춧가루 뿌리죠. 그러면서 지난주 정말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부산 7경주 이거를 제가 준매인 주력으로 잡아드렸죠. 여기에서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래도 정말 망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경마일인데, 그래도 준매인 승부처에서 적중이 딱 나와주면서 그것도 주력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그리고 서울 9경주 그리고 서울 10경주 메인 승부처 이 세 개를 연속으로 잡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이거 제가 이거 세계일보에 분석을 하면서 이 분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마지막 10경주를 보면은 사실 거기에 세계일보에 나올 수 있는 말들도 있었죠. 와우와우 같은 경우는 세계일보에 우승을 한 말이니까 외산마야.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국산마 대상 경주입니다. 부산 서울 오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외산마는 못 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라든가 그런 말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물론 포인마는 나올 수가 있죠. 이런 말들이 인기를 끊었는데, 성식로스터도 나올 수가 있죠. 이 말도 국산마니까는. 그때 제가 이걸 맞춰드렸어요. 섬식로스트도 맞춰드렸는데 이것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등, 4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섬식로스트가 내측을 탔어요. 내측을 타면서 라스트 폴롱타임이 12초 2였어요. 그리고 외곽을 탄 매직포션은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로가 미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딱 4착을 하더라고요. 이게 3년을 돌았는데 13초 1이었어요. 그러니까 1초 차이가 난 거예요. 1초 차이가.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때는 매직 포션을 정말 세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외가 그 불리한 주로 여건에서 그만큼 뛰었다. 저 정상적인 주로 여건이었으면은 충분히 우승 도전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번 주는 그렇게 좀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복귀 노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사우디컵이 펼쳐져요.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펼쳐지는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일본의 포에버 영이죠. 포에버 영. 지금 일본 말이 3마리가 나와요. 재팬이 3마리가 나오는데, 선라이즈 지팡구는 일본에서도 이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상위급, 최상위급, 그 정도 상위급.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이 선라이즈 지팡구 같은 경우는 뭐 모래도 잘 뛰고 잔두도 잘 뛰고 좀 전천후 말이죠. 근데 최상에서는 약간 한 템포 떨어지는 상위급 말인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리아컵이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센 말이 없어요 지금. 물론 포에버 영이 있긴 하죠. 근데 포에버 영이 코리아컵에 오지는 않죠. 이 말을 코리아컵에 왜 오겠어요? 바로 브리더스컵 가겠죠. 그러니까 포에버 영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 제일 센 건 맞고, 센 말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코리아컵에 올 수 있는 말들, 일본 말들의 능력을 감안한다면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다시 한번 우승이 나와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얘기 들으면 이 룩소르 카페, 선라이즈 지팡구로 말씀드렸고, 룩소르 카페 같은 경우는 뭐 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아메리칸 파로아 자마이죠. 아메리칸 파로아 같은 경우는 그 파로아가 파라오
예, 오타예요. 원래 그 마명을 파라오라고, 아메리칸 파라오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오타가 나면서 파로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마가 파이오니어 오브 더 나일이고, 나일, 파라오, 그리고 룩소르도 이집트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유적지가 많은. 그러니까 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아메리칸 파로아 자마인데, 이 아메리칸 파로아가 2026년 한정으로 연장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어요. 2026년은 일본에서 교배를 해요. 아마 한국 분들이 가면 해줄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일본 JBBA라고 종빈마 협회에서 한 해 공여를 받은 거예요. 400만 원입니다. 교배료는 4천만 원이죠. 근데 일본 북폴이 될 것 같아요. 한국한테까지 그 기회는 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JBBA가 뭐냐면 일본 경종마 협회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생산자 협회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개인 목장이 가져왔으면은 좀 오퍼도 녹하겠지만은 생산자 협회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 룩소르 카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켄터키 더비 출전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켄터키 더비에서 12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지금 고령의 말들 중에 일본에 3마리 없고, 그렇다면 3세 시즌, 작년에 3세 시즌을 겪었던 말, 이런 말들 중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원래 4살이 되는 거죠. 역시 나루카미가 최고 세죠. 1등은 나루카미, 2등은 내추럴라이즈. 아마 룩소르 카페가 이번에 성적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룩소르 카페 같은 경우는 한국 그 코리아컵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룩소르 카페 정도면은 한국말들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사우디컵은 이렇게 이제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데 총 상금이 2천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승 상금이 아마 1천만 불일 겁니다. 그러니까 포에버 영이 작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연패를 노립니다. 2연패를 노리면은 2천만 불을 벌어들이면은 세계 최고 상금, 수득 상금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일본 최고 수득 상금 말이 되는 거죠. 일본 말들 중에서는 최고 상금인 건 맞아요. 지금 최고 상금은 로맨틱 워리어죠. 낭만용사.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우디컵에서 포에버 영한테 졌단 말이에요. 로맨틱 워리어가 지금 최고 세계에서 가장 상금을 많이 번 말인데 이번에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어쨌든 미국의 이 나이소스와 이 포에버 영이 우승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소스는 브리더스컵 더튼 마일 우승마죠. 이게 사우디컵이 18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리적인 부담감은 없는데 그래도 포에버 영이 좀 더 세지 않나. 이 포에버 영을 잡을 수 있는 말은 지금 현재 미국 말들 중에서는 사브란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브란트 빼고는 이 말을 못 잡을 것 같고, 어쨌든 포에버 영의 2연패가 좀 확실시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했던 판탈라사 자마인 이 딕테이언은 이번 사우디컵을 원래 고려를 했어요. 사우디컵 출전도 고려를 했는데 딕테이언은 그냥 사우디컵은 패스하고 두바이 월드컵 초청에 응했어요. 그러니까는 두바이 월드컵, 아마 포에버 영도 두바이 월드컵 나가겠죠. 두바이 월드컵에서 일본 최고 마을인 이 딕테이언하고 포에버 영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포에버 영은 진짜 사우디 경마장이랑 잘 맞는 말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알 수 있냐면은 포에버 영이 사우디에서 2번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800에서 사우디 월드컵을 뛰었죠. 여기에서 1800을 1분 49초 09 대회 신기록 세웠어요. 그리고 재작년이죠. 거기에서 사우디 더비를 뛰었어요. 사우디 더비에서는 1600이었습니다. 1600을 1분 36초 17로 끊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사우디에서 2번의 대회 신기록을 작성할 정도로 포에버 영이랑 사우디컵 경마장은 정말 잘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세계일보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두가 원래 했는데 이 중에서 한두가 출전 취소를 했죠. 그래서 총 15두가 출전을 합니다. 역대 세계일보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말은, 그러니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말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이제 이때는 서울 부산 통합이 아니었어요. 2019년은 서울만 열렸고 1분 12초 0으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서울 부산 통합이 돼 갖고 오픈 경주를 열렸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서울 말들이 우승을 했어요. 부산 말들은 3착도 잘 못했어요. 해피피버 24년 그리고 작년에 대망의 길 2, 3착을 한 게 전부예요. 부산 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경주이기도 하고, 일단 작년에 우승만은 크라운 함성이었고, 그 다음 빅스고, 와우와우, 라운퍼스트, 마스크 이런 식으로 우승을 했는데, 세계일보배는 그동안 보면은 주로가 우승말을 결정지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스피드 영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날 주로가 미친 주로였어요. 추입이 안 통해요. 앞선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피드 연계 발바닥에 땀나게 올라와도 뭘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주로의 흐름이 있었고,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도 뭔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2023년도 와우와우가 우승을 했을 때도 이때 이제 내측에 뭐 이스트제트라든가 샘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내측 타는 말들이 다 전멸한 그런 주로였어요. 그리고 외곽 타는 말들이 유리했고, 그러면서 와우와우랑 그 2등한 말, 장산 레이저가 외곽을 타면서 둘이 손잡고 들어오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세계일보부에는 그동안 이 우승마들, 입상마들 살펴보면 주로에 의해서 입상의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계일보의 대상 경주도 그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장 첫 번째 살펴볼 말은 이건 네이팅 순서입니다. 그리고 부산 마린 스피드 0이죠. 조윤건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3착을 했고, 재작년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리메이크 제스퍼 크론의 아나키스트 요 말에 이어서 4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1200에서부터 그랑프리 2300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가장 정확한 거리 적성은 뭐냐? 저는 마일러로 보고 있어요. 1600m. 근데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는 거고 단거리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형이든 뭐든 이게 리스티드급이기 때문에 이게 추첨을 안 해요. 추첨을 안 하고 컴퓨터로 돌려요. 게이트를. 컴퓨터로 뺑뺑이로 돌리는데, 제발 좀 인게이터를 받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커요. 6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말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물론 7살이든 8살이든 뛰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보다는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이고 이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이 계속해서 좀 잘 뛰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저도 미국 경마도 그렇고 일본 경마도 그렇고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3세 때 은퇴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4세 때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3세 때 그냥 은퇴를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실수말로 갔기 때문에 저 말이 얼마만큼 뛸 수 있는지, 분명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많은 팬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한국 경마는 그래도 실수말로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점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말을 오래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살펴볼 말은 크라운 함성입니다. 2연패에 도전하고 있죠. 시시온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작년도 세계일보배 우승을 했고, 그리고 서울 마주의 패장배 이것도 1200입니다. 여기에서 빈체로 카발로에 이어서 2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빈체로 카발로가 상당히 너무나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죠. 그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를 다 세입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저기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단거리 시리즈, 스프린트 시리즈 세 번의 경주 그거 모두 세이브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건데 그걸 했다는 점에서 작년 한 해가 정말 빈체로 카발로는 끝장난, 그러니까 단거리 최강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리아가 그 단거리 경주 수입한 이후에 좀 안타까운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죠. 그런 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빈체로 카발로가 그때 이제 제가 말이 헛나가고 있는데 빈체로 카발로다라든가 슈퍼 피니시가 완전 너무너무 좋은 모습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처졌다 지쳤다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깝고 특히 빈체로 카발로는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빈체로 카발로 마주님 좋은 곳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어쨌든 그 빈체로 카발로가 좀 그랬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국산마 중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번 경주 보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크라운 함성, 문학보이, 슈퍼피니시 이 세 마리예요. 이 세 마리 중에서 순수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크라운 함성이 제일 빨라요. 슈퍼피니시도 빠르고 그 다음이 문학보이라고 봐요. 문학보이는 좀 중속으로 좀 밀고 나와서 외곽 타다가 직선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전개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주의 흐름은 이 말한테 좀 불리한 건 맞아요. 문학보이는. 그런 면에서 인게이트를 받았다면 현재 주로 여건이면 선행 가서 선행 불패였잖아요. 어제 10개 경주에서 9개가 선행 불패였어요. 선행마가 다 버텼어요. 그래서 이 크라운 함성과 슈퍼 피니시는 게이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측에 있는 말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크라운 함성 같은 경우는 선행 간다면 그대로 한 바퀴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영광의 월드입니다. 그동안 대상 경주 위주보다는 일반 경주 위주로 주로 출전을 했죠. 그리고 작년 이 세계일보배에서는 6착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빈체로 카발로하고 슈퍼피니시가 하반기에 좀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라운 함성은 그대로 여전히 뭐 자기 능력 자체는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차세대 서울의 단거리 강자가 바로 영광의 월드입니다. 워낙 순발력이 좋아요. 이 말도 순발력은 굉장히 좋은데 마방에서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선행을 안 갔죠 그동안. 잡고 가면서. 근데 말이 워낙 빠르니까 지가 그 빠른 스타트로 인해서 선행을 간 거지 마방에서 선행을 가고 싶어서 선행을 간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영광의 월드도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1200m 1분 11초 0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1분 11초 9였던가 그랬죠. 마지막 경주가 1200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잘하면은 그런 주로 흐름이면 1분 10초대 기록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기록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끊을 수 있는 말들 위주로 골라가야 되죠.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영광의 월드 그리고 또 뭐 스피드 0 그리고 크라운 함성 이런 말들이 충분히 하이페이스 소화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스피드 0이 예전처럼 그 초반 순발력이 안 나온다. 이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빠르게 흘러갈 때는 내측에 타면은 그래도 추입에 한 번의 기회는 오는데 외곽 타는 순간 그것도 장담은 못하죠. 그리고 슈퍼 피니시도 최근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 보여주고 있고 이 말도 전형적인 선행마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좀 경쟁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작년도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를 다 나갔죠. 그래서 뭐 SBS에는 빈체로 카발로한테 졌고 서울 마주협회장 대회에서는 빈체로 카발로 크라운 함성한테 졌어요.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에서는 일본 말들한테 지고
국내 말들을 이기면서 3착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뛴 거 보면은 크라운 남성이든 영광의 월드든 스피드 0을 이기려면 선행을 가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서는 물론 그 코리아컵에서 워낙 그 페이스가 빨라서 외곽 따라가서 막판까지 끈끈하게 버티면서 3착을 했는데 그때처럼의 흐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행을 가야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데 어쨌든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문학보이는 마이야 기수이고 최근 6연승이에요. 그리고 직전 국제신문배 1400에서도 우승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 말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인기 1등으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전개에 좀 불리함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우디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말들을 완벽하게 제끼고 앞에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장악 여부, 선두 장악 여부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두 아니면 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능력은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지 초이스는 출전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니월만은 이제 7살이죠. 늙었죠. 그리고 상대들도 너무 강하고 출전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구라트가 2등급 1800m에서 우승을 했고 스포츠 조선배에서 4착하는 등 2등급 대상 경주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 보여주었죠. 그리고 1등급 승급 후 연속 입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거리 최강자들하고 붙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의 대상 경주, 그러니까 일간 스포츠배, 스포츠 조선은 모두 2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상 경주이고, 그래서 이 강자들하고 첫 대면이에요. 물론 1200에서의 성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말이니까. 사전 뛰면서 우승 한 번, 2착 두 번 했으니까. 근데 그 두 사전의 경주력에서 와, 이 말 단거리 강자다. 라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죠. 그래서 이 말도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입니다. 부산 말이죠. 공코르 포인트의 마이메드캠 자마인데 2세 때부터 빠른 성장을 보인 말이에요. 그동안 선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면서 기복을 보이다가 에이 이제 마방에서도 포기를 했는지 그냥 외곽 뺑뺑 돌고 아니면은 내측이면 선행을 가거나 어쨌든 외곽 뺑뺑 돌면서 선두 공략을 하는데 그 상위 등급에서 앞에 갈 수 있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왜 인게이트는 쥐약이에요. 뭐를 못 맞으니까. 외곽을 어떻게든 돌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1등급 승급한 이후에 좀 4연승을 거두다가 1등급으로 승급을 했는데 직전은 뭐 무리한 전개 펼쳤고 직전에는 코너링을 해서 3열 잘 붙였어요. 3열 잘 붙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코너링을 하면서 뒤로 쭉 밀리더라고요. 저게 페이스가 빨라서 그런가 아니면 순간 잠깐 모래 맞아서 그런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1등급에서 두 번의 경주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는 이 말도 전형적인 선행마예요. 근데 지금 이 편성에서는 워낙 득달 같은 선행마들이 많은 편성이라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마리로 보는 말이 베스트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주목을 하는 말은 베스트 레이스와 실버 레인인데 베스트 레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 말도 초창기에는 모래를 못 맞았어요. 모래를 못 맞아갖고 근데 마방에서도 굉장히 좀 뚝심 있게 선입으로 각질 변경에 뚝심 있게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게 각질 변경에 이제 완벽하게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4연승을 하면서 너무 세게 뛰고 있고 인게이트 받는 순간 그리고 인게이트에서 내측 타면서 탄력 싸움을 하는 순간 베스트 레이스도 충분히 우승 도전 가능합니다. 대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늙었죠. 이 말도 선행마였죠. 제가 굉장히 좀 좋아했던 선행마이긴 한데 선행을 못 가면 너무 무기력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따라가도 어느 정도 경주력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 편성에서 통하기는 힘들고 학산 스피드 같은 경우는 2등급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두 말 모두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실버레인 같은 경우는 정정희 기수가 상당히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실버레인 같은 경우는 이 정정희 기수도 이렇게 상관경 대상급으로 봤던 말이고 직전 KRA 스프린트에서 2착을 했죠. 매직 포션에 의해서 2착을 했는데 이 말도 2등급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정희 기수와 호흡을 맞춰왔던 말이고 강점은 있어요. 그동안 뭐 13번인가 13전인가 뛰었는데 이게 거의 한 절반은 대상 경주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강자들하고 그리고 하이페이스 빠른 흐름에서 많은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강점이고 지금 현재 앞선 버티는 말 위주로 인기마들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몰락을 하거나 그나마 선의권에서 한 발 쏘줄 수 있는 말은 베스트 레이스고 취위권에서 속된 말로 주워 먹을 수 있는 말은 실버 레인입니다. 그래서 실버 레인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복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외곽 게이트인 순간 지우면 되고 인게이트 받았다 그러면은 삼복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벌마킹 같은 경우는 최근 연성으로 이제 2등급 승급마예요. 아직 2등급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3등급만 뛰다가 출전하고 있고 미라클 한강도 작년 KRS 프렌티에서 5착을 하긴 했는데 2등급에서도 오래 정체 중이고 터프맨도 이제 나이가 많고 이 말도 좀 아까운 말이죠. 택 차지 인디 자마이다 보니까는 늘 병력을 달고 살 수밖에 없죠. 다리가 어차피 지세가 안 좋으니까는 택 차지 인디 자마들은 다 지세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 차지 인디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판 거고 근데 그래 지세가 안 좋아도 성적이 나오니까 다시 바이백을 하진 거죠. 바이백을 하면서 미국으로 가지고 간 거고. 그래서 지세가 안 좋다는 거는 늘 부상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 나이도 먹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저는 우승 도전 가능한 말로는 이 스피드 영광 그리고 베스트 레이스 크라운 함성 요렇게 우상 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피드 영, 베스트 레이스, 크라운 함성 그리고 여기 이제 입상 도전 가능한 말로는 문학보이 그리고 슈퍼 피니시 그리고 실버레인 요 정도를 이제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 이번 경주 많은 것 이렇게 이제 영광의 월드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승 도전 가능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승 도전 가능한 말은 스피드형 그리고 베스트 레이스 그리고 크라운 함성 그리고 영광의 월드 요 네 마리가 우승 도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입상 도전 가능한 말들은 문학보이 슈퍼피니시 요 정도가 입상 도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삼복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말은 이 실버레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스피드형 그리고 베스트 레이스 크라운 함성 영광의 월드 이 네 마리를 좀 세게 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 세계 1부의 대상경주 분석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지?